그 녀석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바 아닙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 녀석도 그 녀석 인생이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 수능 적중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자, 이거 별표 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이거 적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요렇게 읽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쌤이 좀 정리해주고, 이래야 좀 눈에 보여.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자, 그러니까 접사죠, 접사. 자,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자, 명사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마찬가지죠? 자, 어간에, 요거를,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얘가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품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무조건 접사인 거예요. 됐지? 접사입니다. 얘네들은 접사야. 그래서 명사로 바꿨으면 명사 파생 접사, 부사로 바꿨으면 부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다면 원형을 밝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것도 설명해줘요. 길이, 걸음, 가치, 익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볼게요. 자, 길다에 자, 이가 붙어요. 그래서 길이가 돼요. 됐죠? 얘는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길다잖아요. 그치? 여기서 길다의 뜻이 유지되죠. 그치? 유지되면 어법에 맞도록 쓴다 그랬지, 아까. 그치? 유지되면 어법에 맞도록. 자, 그리고, 가치 한번 볼게요. 가치. 같다입니다. 같다에 이게. 자, 같다 함께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같이 이렇게 씁니다. 자, 요 녀석에서 부사가 됐죠? 부사. 그래서 같다의 의미가 있죠. 그치? 있어서, 자, 요것도 우리가 소리대로가 아니고 어법에 맞도록.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발음해 보면, 길이라고 되지만, 즉, 표기와 소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이 차이를 봐야 돼. 자, 어간에 여기 나오면 이외.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자, 이나 이외. 여기 편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자, 품사가 트랜스 돼요.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예요? 소리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일 거예요. 어간에 희. 됐죠? 이희음이 붙으면 원형을 밝혀요. 그 외의 건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눈에 보이죠? 자,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는 좀 없는 얘기 해줄게. 먼저 여기는 예로 좀 설명해 줄까요? 귀머거리, 까마귀, 마개가 대표적입니다. 잘 보세요. 이해해. 막다에 접사 애가 붙어요. 접사 애가 붙으면 이 녀석은 어떻게 써요? 마개, 소리 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 뭐죠? 이음 아니죠. 맞습니까? 이음 아닙니다. 자, 이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마중 한번 볼까? 맞이하다예요. 맞다. 맞다에
뒤에 웅이 붙어요. 이 음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니? 마, 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후련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요거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후려칠 거예요. 첫 번째, 나오지? 이 히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요, 그냥. 나머지는 안 밝혀요. 다시. 이 히, 그럼 원형을 밝히고요. 나머지 다 소리 나는 대로 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얘가 붙으면 원형을 밝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서 된 단어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가 붙어서 된 단어, 음이 붙어서 된 단어, 히가 붙어서 된 단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데 얘네를 보세요. 애나 운 같은 경우는 어떠니? 몇 개 단어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리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생산성이 높은 이런 접사들은 원형을 밝혀줬고요. 생산성이 낮은, 즉 특정한 어간에만 붙는 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얘네가 붙으면 되게 많은 단어로 막 파생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줬지 않아요. 그냥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거만 잡아. 뭐니? 접사, 이음, 이히는 원형을 밝힌다. 이것만 머릿속에 잡으면 돼. 접사, 이음, 히는 원형을 밝힌다. 됐죠? 나머지 소리 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거 찍으세요. 이거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 서술로 쓰이면 안 보여. 자, 생산성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성이. 자, 생산성이 기준이야. 자,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높고 낮음이에요. 자, 그래서 까막 플러스, 그치? 까막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위, 그래서 까마귀, 이런 거예요. 자, 막 플러스 애, 이런 거죠. 귀먹 플러스 어리,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그러니까 어리가 접사니까. 자,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자, 뭐의 본모양이에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의 본모양. 4번에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몇 가지. 어떤 거 볼 거냐면, 먼저 어깨 볼게요. 자, 어깨. 자, 어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단다. 됐죠? 즉, 비둘기 된소리거나 어간나무 된소리거나 아니면 리을 된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된소리를 소리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드이. 자, 이거는 국의 음화가 벌어지니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두 가지죠. 자, 귀머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귀머거리. 어원이 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자, 두 번째 뭐죠? 거기 보시면 자, 어간에 이, 이 외가 붙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게 귀머거리입니다. 됐죠? 되게 단순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고 자, 뜻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귀먹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 자, 그리고 어간에 이 음이 접사가 아니죠. 귀먹다. 먹다의 뒤에 뭐가 붙었어? 어리가 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됐죠?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바로 딱딱 나올 줄 알아야 돼. 자, 고스 이. 자, 이것은 뭐죠?
곧이라는 건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사 뒤에 이가 붙었어. 그렇죠? 이가 붙었으니까 이 반대죠. 이 반대죠. 어원의 뜻이 분명히 유지되니까 어법에 맞도록 쓴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간이 이건 체언이지만, 체언 뒤에, 곧 다 체언입니다. 체언 뒤에 접사 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가 붙었을 때도 소리나는 대로 그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정답 2번입니다. 핑게. 개가 아니고 게 이렇게 바꿔줘야죠. 막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같은 거야.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애로 소리 나더라도 예로 적는다. 자, 이겁니다. 자, 넘기시면, 자, 이제 거기에 한번 보시면 이제 표음주의, 표의주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하고요. 소리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표음주의, 표의주의. 자, 표음주의는 뭐였냐면, 자,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표의주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소리 파트고요. 자, 이 녀석은 형태 파트예요. 소리를 표기하는 거고요. 뜻을 표기하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따라서 이 어법에 맞도록과 똑같은 말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어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죠. 맞습니까? 형태소. 따라서 자, 형태소의 본 모양. 이 녀석을 아까 뭐라고 했어? 원형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형태소의 본 모양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선생님이 아까 이제 훅 후려쳤죠? 그러니까 얘는 소리와 표기가 달라요. 우리가 반대로 해야 좀 이해가 가겠다. 표기가 앞이고요. 소리가 달라요. 이 녀석은 어때요? 표기와 소리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표음주의냐 표의주의냐 그것도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뜻이 유지가 되면. 됐습니까? 뜻이 유지가 되고, 자, 그 의미가 바뀌지 않으면. 자, 뜻이 유지가 됐을 때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어간에 이, 히, 음이 붙으면 표의주의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는 거죠. 이해가죠? 지금까지 배운 걸 선생님 묶었어? 그러면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표음주의고요. 자, 이거 이외의 것들이 오면 표음주의입니다. 전체 흐름 보이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게 다야. 요걸 잡아줘야 돼. 물론 거기에 자, 얘가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된소리 되기.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런 것들이 자, 해당이 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중요합니다. 얘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바꿔칠 거야. 여기 있는 말들을 막 섞어가지고 막 낸다. 막 환장한다. 막 진짜. 막 환장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거기 읽어가면서 한번 툭 던져볼게요. 한글은 한 단어가 나타내는 음소를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자, 밑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밑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곧 잠자리, 개굴이가 아니고 개구리. 그 다음에 사람, 살다에 암이 붙은 거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사람.
등의 단어는 그것이 잠자리 개구리 사람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잠자리 개구리 사람으로 적습니다. 자, 한글이 소리극자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항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제1의 원칙, 이처럼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적는 표기법을 자, 표음주의 표기법. 자, 형광펜 바르세요. 자, 그런데 소리나는 대로만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다 P라고 쓰세요.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조사를 구별해서 적는 거예요. 자, 갈게요. 위에 얘들은 채연인 꽃에 자, 조사도 조사 도이만을 붙인 건데 이들을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꽃뜻도 꽃이 꽃만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동일한 체온의 형태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 밑줄쳐 달리 적게 되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혼동할 수 있다. 달리 적게 되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혼동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에 반하여 꽃도 꽃이 꽃만이라는 꽃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하여부터 끝까지 표의주의 표기법까지 동일한 체온의 형태를 일관되게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의주의까지 우리가 가져야 돼. 자, 됐죠? 이해 가죠? 요 말뜻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선생님 적어놓은 거. 자, 표의주의 표기법은 단어가 활용할 때 꼴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요. 왜? 그래서 고정시킨다 그랬죠. 글자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표기법. 이렇게 의미 파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의 두 번째 조건인 밑줄, 어법에 맞게 함.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단어의 어간 꼴을 고정. 요거 밑줄. 뭐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고정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본 모양을 유지. 본 모양 고정. 자, 이런 것들 표의주의. 막 혼동되게 막 나오게 되니까 자, 보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보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어우, 자, 틀리면 X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만 X죠.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빼고? 조사 빼고. 자, 이거 O고요. 자, 한글 맞춤법은 귀머거리처럼 어원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대로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소리대로입니다. X. 자, 밑줄 친 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한 것은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 소리와 표기가 같으면 돼요. 그쵸? 바람, 정답 2번. 자, 이때 한번 보세요. 1번은 된소리되기입니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2번은 익명이니까 이거 비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칼날, 이것은 유음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력사, 이것은 두음 법칙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와 표기가 다른 어법에 맞도록 표의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저는 2번이고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소쩍새, 어깨, 으뜸. 공통점은요. 그 된소리 표기 그 앞에 다 모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음 된소리 있었니 없었니?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음 된소리 없었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민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체어는 당연히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특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겠죠. 물론 자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당연히 나와줘야죠. 구별하여 적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구별해서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먹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먹다 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저희 그냥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143페이지 볼게요. 가로 1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에서 두 가지 표기법의 장단점 다른 거 우리가 빼고요.
저기 제일 마지막 째줄, 초록색의 제일 마지막 째줄.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단점. 요거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표의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표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자 표기법.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기본이 어법대로 하지 않죠. 철저하게 소리 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독립문.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해버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dog, lip, 개입술달이 돼요. 이해가죠? 개입술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죠. D-O-N-G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웃긴 거 되게 많아. 로마자 표기법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그거 원래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삼숭. 삼숭이 맞아요. 삼숭.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의 고유 명사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그래서 원래 이것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씨. 근데 어떻게 뭐가 맞아요, 원래? 이게 맞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씨라고. 자, 됐습니다. 가로 2 한번 볼게요. 가로 2. 한글 맞춤법. 자, 조항에 주신 사례 중에서 이례적은 두 가지의 표기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제 18항 보니까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다. 그지? 활용하면 그대로 웬만하면 적어주는 거죠. 활용하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간이, 간 겁니다. 가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괜찮고요. 그래서 가로 2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십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2번. 다음은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입니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쓰지 않니? 그 학생부 종합할 때는, 뭐라고 하지? 그 학교에 자소서 쓰잖아요. 사실 이제 자소설이죠. 자소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반영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뽑는 요소 중에 자소서가 웬만하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많이 들어가죠. 면접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소서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죠. 아무런 희망 없이 무격하기만 했던 제 삶은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부터는 조사해요. 붙여야죠. 조사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되면서부터 이렇게 붙여야 돼. 눈에 뜨이다의 준말이에요. 뜨이다. 그러니까 띄게가 아니고요. 눈에 이렇게 써야죠. 뜨이게. 그쵸? 눈에 뜨이게. 자, 달라졌습니다. 직업체험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로 모형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띄고 때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면 어려운 거야. 띄고 때까지만 다 붙이는 거예요. 리을 띄고 거기에 우리가 그 명사 있죠.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경납고라는 곳에서 실제 비행기를 보는 순간 어찌할 바 어떻게 써야 돼요? 어찌할? 왠지 어째 띄고 할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야. 어찌하다의 리을에서 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어려워. 딱 여기만 띄어쓰기 표시만 하시면 되겠죠. 어찌할 띄고 바.
반은 의존명사. 모를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 땀 흘려 일하고 계신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가 아니고요. 드러나죠. 드러나. 요것도 하나 볼까, 얘들아? 자, 칠판 한번 봐봐. 여기 지울게. 아이씨, 그래, 괜찮아. 합성어예요. 들다와 나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죠. 자, 이 두 가지가 의미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우리가 보시면 자, 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걸로 중심으로 합시다. 자, 만약에 진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실이 그럼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나다로 쓸 건지 드러나다로 쓸 건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됐죠? 어떤 진실 말고 현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실이 어떤 현상이 감정이 이 들다는 여러분들 들어가다, 이게 영어로 뭐지? 들어가다가 이 들어가는 in이라고 할까? 대충? in이라고 할까요? 맞나요? 되게 신기한 건 말이지, 모두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 텐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는데 둘 다 영어를 못하잖아요.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진짜 신기해. 자기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영어를 못하니 분위기가 되게 유쾌해요. 진짜 유쾌합니다. 갑자기 딱 오더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을 못 만들어. 둘 다 문장을 못 만드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 그냥 I like 힙합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말이 없어. 그래 말이 없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힙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힙합.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그 마음을 듣고 MC 스나이퍼 그러면 하하하 이게 다야. 그러니까 서로 영어를 못하니까 말이 통해. 너무나 유쾌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in이라고 합시다. 됐죠? 요거 in입니다. 자, in의 의미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보세요. 현상이 in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야? 떠오르다잖아. 맞아요. 떠오르지. 그럼 뭐가 맞아? 얘가 맞아. 왜요? 그 이유를 봐야 돼. 저기 나와 있는 앞말에 뜻이 유지가 되니 안 되니? 저 인의 뜻이 유지되니 안 되니? 유지가 안 되지. 맞아. 유지가 안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소리는 안 되고 쓰라 그랬지. 이해갑니까?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써야 돼? 들어나가 아니라, 그치? 드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선생님 설명해 드렸어. 자, 드러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존명사 조심하셔야 돼. 매일 새벽같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자, 새벽같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조사야. 새벽같이. 붙여 써야 돼. 이런 건 어때? 그러면 너와 같이 이건 어떠니? 이럴 때는 띄어써야죠. 함께라는 의미가 있으면 띄어써야 돼. 됐습니까? 아니면 like의 의미 있잖아. 너같이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조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새벽같이. 앞에 새벽이 채연이란 말이야. 채연이 있을 때는 뒤에 이건 조사로 봅니다. 새벽같이. 붙였어야 돼. 붙였어야 돼. 일어나 기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와 기술사들을 보면서 저는 제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돼가 아니고 되어 이렇게 돼요. 되어.
되어. 자, 되어. 날아갈 듯이. 자, 날아갈 뛰고 듯이. 이거 의존명사입니다. 저 날아갈 듯. 거기 보니까 가다의 리을 보이니? 가다의 리을 용언의 관형상은 무조건 뒤에 띄었어야 돼. 이때 듯은 의존명사예요. 알겠지? 의존명사.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자, 의존명사. 자, 듯이. 자, 기뻤습니다. 자, 그럼 칠판 봐봐. 날아갈 듯이 아니고 이거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건 맞을 것 같으니까. 날아갈 듯이가 아니고 날아가듯이. 이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날아가다, 날아가고 날아가니 날아감으로 여기까지가 뭐죠? 간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돼? 어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 날아가듯 이렇게. 이를 써도 괜찮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미가 되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지? 요거 문제에서 뭐 이런 거 있어. 시간의 지. 그러니까 그를 만난 지. 그럴 땐 지는 띄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아픈 지 할 때는 붙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를. 뭐 이런 거야. 그를 만난 지 10년이 되었다. 이럴 때 이제 지가 얘는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쌤이 문제로 막 줄 거야.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막 묶어서 줄 테니까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자,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붙였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성이에요. 시간성.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자, 시간성입니다. 시간성이 있으면 자, 띄어 쓰는 거고요. 시간성이 없으면 붙여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날아갈 듯이. 자, 날아갈 띄고. 왜냐면 여기는 어미가 리을이 어미잖아요. 됐죠? 날아가다의 리을. 이게 어미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거야. 듯은 무조건 의존명사야. 기본적으로 의존명사. 자, 오른쪽 5번. 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체언값과 아니죠. 체언값과 관련된 표기가 잘못된 것은 값도 값을 값만 값부터 1, 2, 3, 5는 전부 다 조사입니다. 특히 붙였어야 된다는 거. 부터는 붙였어야 돼. 조사니까. 근데 값 C 이거는 C를 나타내는 거잖아. 의존명사 띄었어야 됩니다. 최룡산 C 뭐 이런 것들 띄었어야 돼. 자,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최룡선 씨 그게 아니네. 정신 차려 최룡선. 자, 보세요. 요 값씨는 이거죠, 여러분들. 바보. 그쵸, 이거죠? 그치? 시옷이 뒤로 넘어갈 때는 된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쓴 거죠. 값씨. 그럼 여기 문제의 의도는 바로 조사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주는 거죠. 그치? 자, 이거 소리 안 들었습니다. 자, 넘버 6. 다음은 활용하면서 표음주의 표기법이 적용된 사계다. 어간의 형태를 밝히세요. 둥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둥글게. 둥글다. 예전에 대학교 때, MT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제 MT 가면 사실 우리 때는 그 MT를 뭐라고 했냐면 먹고 토하기 그랬어요. 먹고 토하기. 그러니까 엄청난 술을 막 가져와서 먹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취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런 게임을 하기 원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옮기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 막 옮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아니면 이제 신문지 있어요. 신문지를 이제 접으면서 한 점 접고 그럼 이제 둘이 서고 또 이제 접고 이제 둘이 서고 막 접고. 그래서 저 여학생하고 같이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둥글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자 하나씩 빼는 거 아니지. 마지막 의자가
하나 남았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양보를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취한 거야. 취했고, 저 여학생도 취했어.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둥글게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해야 돼. 둥글게 막 춤추면서 해야 돼. 그래서 춤을 잘 춰도 이제 상을 주는 거였어.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둥글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삐 부르면 나는 이거를 당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를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당기면 얘가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앉으면 되잖아. 편법이죠. 그러니까 당기려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이 여자애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둥글게 막 이렇게 하다가 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의자를 잡았어. 근데 여자애가 옆차기를 합니다. 옆차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를 맞고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대굴 굴러가지고 그냥 뻗은 거야. 그래서 1등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의 첫사랑이 끝났습니다. 제일 더 이상 좋아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때부터 나의 어떤 핑크빛 이게 완전 사라졌어.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이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여리여리했거든. 근데 갑자기 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래서 울었다? 선생님 울었어. 그날 술도 취했지? 나의 첫사랑이 사라졌지? 그래서 술 먹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 선생님. 정말 찌질했지? 이런 얘기 나중에 고니가 들을 거 아니야. 미치겠네, 이거. 자, 넘어갑니다.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자, 중요합니다. 할 띄고 수 이렇게 가야 돼. 아는, 그렇지. 용언의 어간에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야. 겉 의존명사니까. 한 띄고 단위 의존명사잖아. 한 띄고 켤레. 그 다음에 겸 띄어야 됩니다. 국장 띄고 겸 띄고 과장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나 단위명사 이어주거나 연결되는 말 이건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자,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 8번. 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자, 된소리죠.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요. 자, 밑에 봐봐. 다만 기역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기역받침 뒤에 동그라미.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밑줄 된소리에 적는다. 결국 뭘 묻는 거야? 비둘기 된소리. 그렇지? 됐습니까? 비둘기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죠. 자, 어찌. 자, 섹시. 몽땅. 섹시 보세요. 섹시. 자, 이거 뭐냐면 이거 발음할 때 섹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죠. 이거 비둘기 된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죠. 섹시. 그 다음에 몽땅. 자, 해쓱하다. 해쓱. 다 앞에 표기 보니까 모음 된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응 된소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깍두기. 자, 정답 4번 봐봐. 얘가 맞죠? 왜요? 깍두기가 맞죠? 비둘기 된소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비둘기 된소리가 소리는 깍두기로 나지만 비둘기 된소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아마 외래어 표기법까지 끝날 거예요. 끝날 겁니다.